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이제 이 업종은 바닥입니다. 저평가 배당 가치 주식들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어제 생일을 잘 보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최고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케이크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송 업종은 저PER, 저PBR 주식이 많습니다. 특히 PBR이 0.5배 미만이면서 배당도 주고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주식이 4개가 보이는데요. 세 방은 최근 문제가 있어서 오늘 분석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장은 대장이네요. 물류 운송 업종 대장 주식 CJ 대한통운입니다. 황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고 엄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배당을 그동안 주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그런지 배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을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인데요. 황금 거북이와 함께 1분기 실적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쯤이면 충분히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진 CJ 대한통운입니다. 무려 1년 10개월 하락 추세를 기록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은 횡보 기간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횡보 기간이라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도 52주 최저가 근처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까지 내려온 CJ 대한통운의 재무제표는 안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년간 1.31배 상승했네요. 혹시 너무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11조의 매출이 12조가 된 것입니다. 금액이 크니까 퍼센트가 낮아 보일 뿐이지요. 물론 운송업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에서 3% 사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5년 동안 상승 추세라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10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에는 1900억 원으로 곧 2000억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아쉽게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할 텐데요. 그래도 최근 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는데요.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영업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이지요. 역시 CJ 대한통운은 ROE가 낮습니다. 5년 평균 ROE가 10% 미만인데요. 운송업에 혁신적인 일이 생기길 바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류가 배를 만든 이후로 세계의 무역이 시작된 만큼 미래 성장성은 없어도 꾸준함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요. 다만 CJ 대한통운은 황금 거북이의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큰 금액을 CJ 대한통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왜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까요? 누구는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되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2023년 5월 8일 뉴스입니다. NH투자증권은 아무래도 CJ 대한통운을 매수하고 싶은가 봅니다. 같은 날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회했다면서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었다는 흥국증권도 볼 수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지금 주식을 팔고 싶은가 봅니다. 같은 날에도 상반된 투자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없고 오른쪽으로 횡보할 뿐이지요. 다행인 부분은 CJ 대한통운이 국내 최대 커피 물류 센터도 열고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낮은 미래 성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물론 사우디로 중동 물류 허브 공략을 한다고 하지만 이 뉴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는가? 2023년 1분기의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가? 아니요. 재무제표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운송업 1위 대한통운이 쉬면 물류에 차질이 생길 만큼 중요한 필수 사업입니다. 2019년 저점이 13만 5천 원인데 지금 주가는 10만 원도 아니고 그 아래입니다.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한진입니다. 훌륭한 선대 회장 밑에 자녀들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아진 한진입니다. 모 회사이자 지주회사라서 그런지 주식 거래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CJ 대한통운보다 배당은 더 많이 주고 오랫동안 지급했던 경험이 있지요. 한진 역시 황금 거북이와 1분기 실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익숙하시나요? 처음부터 황금 거북이 영상을 잘 보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차트 모양과 닮아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진 역시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1년 10개월간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횡보 기간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지요. CJ 대한통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비슷합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 추세이고 5년간 1.46배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년 연속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비슷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에서 4% 사이이지요. 다만 2019년에 단기 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에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진 역시 CJ 대한통운처럼 최근 분기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 1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또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액이 모두 7천억 원이 넘었지만 2023년 1분기 매출은 6천억대로 감소했다는 점을요. 이런 부분도 CJ 대한통운과 비슷합니다. 역시 운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는 낮고 미래 성장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데요. 그래도 재무 안정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이나 CJ 대한통운 역시 작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이죠. 한진 종목 뉴스를 보겠습니다. 한진 한국 로지스틱스 대상을 수상했답니다. 상을 받았다. 훌륭한데요. 하지만 이는 사업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상 받았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진 미국 법인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서 현지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박차를 가했다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크게 주가가 오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니까 한진의 주가도 CJ 대한통운처럼 횡보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매수 의견을 내고 누구는 영업이익 감소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황금 거북이는 한진 주식을 지금부터 매수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저점이 2만 5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2만 원 아래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라서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 2019년 저점보다 낮은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은 CJ 대한통운과 함께 뒷부분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진 역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CJ 대한통운은 대형 주식입니다. 한진은 중형 주식이지요. 인터지스는 소형 주식입니다. 모두 운송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와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지요. 지금까지 분석한 3개의 종목 중 인터지스가 배당률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1천억 원이 되지 않는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1천억 원 아래이지만 PBR이 1배 미만도 아니고 0.5배 미만도 아니고 0.3배 미만입니다. 그렇듯 인터지스는 자산가치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인터지스의 차트를 보면 CJ 대한통운과 한진 차트를 닮았습니다. 시가총액은 서로 다르지만 차트 모양이 같다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지스도 2021년 1월부터 하락이 시작되었고 1년 10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횡보 구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차트 모양만 보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재무제표가 이상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지스 역시 매출액이 5년 동안 상승합니다. 5년간 1.46배 상승했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매출액이 무려 7천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은 훌륭하지만 영업이익률은 한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년 동안 1%에서 4% 사이를 움직였지요. 재무제표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황금 거북이가 그동안 투자하지 않고 있던 이유는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2020년부터 인터지스의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컨테이너 화물 운임에 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운송업종에 속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함께 분석하니까 보이는 것인데요. 최근 분기 매출액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것은 화물 운송 운임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운임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회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았겠지요. 다만 인터지스는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 주식이라서 단기 순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균 10% 미만의 ROE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지스입니다. 역시 미래 성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입장에서 본다면 인터지스가 제일 괜찮습니다. 하지만 싸움도 체급을 나눠서 하듯이 소형 주식은 한계가 있겠죠. 규모가 작아서 부채 규모도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지스는 소형 주식이지만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주식입니다. 인터지스는 2019년 저점이 2,0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2,600원대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하락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내려가서 그런지 횡보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황금 거북이는 2,000원에 더 가까워져야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CJ 대한통운과 한진은 저평가 구간이고 소형 주식인 인터지스는 조금 아쉽게도 저평가 구간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운송업의 특징입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이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의 이유로 물류량이 줄은 것도 있고 석유 값이 하락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석유가 하락하면 운임이 감소합니다. 운임이 감소하면 매출도 줄어들지요. 우리는 물동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물동량도 증가할 테니까요. 모두가 지갑을 닫으면 경기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어제 생일 선물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선물로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